아니 저는 좀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황교안 대표가 체포당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네.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면서 네. 뭐 정치적인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사실 일반적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면 황교안 대표 이미 당을 나갔고 그렇죠. 뭐 언론에서 이미지를 또 극우극우 거리고 있는데 그렇죠. 굳이 우리가 거기에 뭐 발들일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할 법한데 공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특검의 무도한 체포나 이런 것들의 피해를 받는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네.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체포당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칼 끝에 서 있는 걸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여야 된다라는 확고한 어떤 소신이 아니고서는 저런 발언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황교안 대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정권 자체가 정권 33범 정권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니 지금 제도권에서 김만배 같은 사기꾼 수호하겠다고 지금 저기는 김만배 같은 범죄자 지키겠다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만배 수호. 아니 네. 우리 당에서 황교안 대표 같은 분들 옹호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무슨 극우라고 하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우리가 극우면은 저쪽은 그냥 범죄자 정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검찰이 우리를 호구 정권으로 본다. 호구 정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범죄자 사기꾼 정권으로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쪽에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범죄자 수호하는데 아니 그런 거에 비하면 황교안 전 대표가 대체 뭔 이거 내란 선동 성립도 안 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렇게 맨날 그 진짜 거리 두고 피하고 그러기만 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성 정치인들은 되게 거부감 느끼거든요. 불편해하죠. 네. 그러니까 괜히 극우 소리 듣고 레거시 미디어 공격받으니까 싫다라고 하는데 장동 대표가 그런 거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노컷에서 벌써 썼더라고요 기사를. 극우랑 한몸되라고 한다. 근데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당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같이 가는 거다. 그리고 특검 탄압에 대응을 할 때 우리가 연대를 하려면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대범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제가 어제 오전에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 인사들 그쵸. 한 1시간 정도 티타임하고 비공개 면담을 하고 온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는데요. 네. 뭐 미주알 고주알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지난주에 엄청 열받아가지고 당 이대로는 안 되고 더 확고하게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고 여상원도 잘라야 되고 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김종혁의 징계를 무산시킨 여상원에 대해서는 100%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어떤 독단적 행태였다. 예. 그리고 뭐 미시적으로는 저의 생각이나 방법론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장동혁 대표와 그 주변의 인물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인사들이 정말 누구 하나 뭐라고 꼬투리 잡을 트집 잡을 만한 것 없는 절차 끝에 아주 확고하게 해당 행위하는 일부 방송 패널들과 친한계겠죠. 한동훈의 어떤 당원 게시판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걸 그냥 대충 덮고 뭐 대도 않는 하나만한 징계가 아니라 정말 명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어요. 저는 좀 거칠더라도 빨리 파박 가자는 건데 시기가 또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와 그 주변 인물들은 누구 하나 트집 잡지 못할 확실한 명분과 절차를 지켜서 가겠다라는 건데 적어도 제가 뭐 디테일하게 다 말은 못해도 내부적으로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 방향성과 그 우리가 바라는 어떤 방향과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드라마틱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관심종자가 되어서 한동훈이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이게 딱 아마 내년 한 2월 3월쯤에 국민의힘 전 지역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생길 겁니다. 근데 1월 7일에 여상원 임기가 끝나면 1월 8일에 사실 준비했으면 바로 새로운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 다 1월 8일에 그냥 다 구성될 수 있거든요. 하면 되죠. 그때 딱 너 나가. 저는 버티는 여상원도 특이한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핵심은
당대표가 몰랐다라고 하는 게 당대표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윤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기자들한테 통보를 한 거고 보고를 안 한 겁니다. 아무리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당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브리핑을 하는데 당대표에게 언질은 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브리핑을 한다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당대표가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원장한테 자기 정치하는 윤리위원장한테 뒤통수 맞은 꼴이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온팡 뒤집어 써가지고 또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당원들한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 한 번 안 하신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색 안 하고 차분히 그 안에서 내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열심히 물밑에서 또 이게 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민수 최고랑도 그렇고 뭐 월요일에 고성국 박사님도 그렇고 딴 데 나가서도 막 되게 세게 물론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그럼요. 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서 제가 회초리를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대다수의 당 지도부나 대표가 되면 다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같은 인간은 그러면 아예 차단이에요. 바로 차단합니다. 네, 아무리 뭐 텔레그램 뭐 하고만 있어도 그냥 텔레그램 차단, 페북 차단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뭐라 했냐면 오히려 그렇게 해준 덕분에 당원들 성난 마음도 풀리고 하는 거니까 더 그래도 된다. 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릇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이게 정무라고 하는 게 참 복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에 대한 이 분노를 정화시켜주는 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차원적인 사람들은 너 나 욕했어? 너 우리 당 욕했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그 생각을 가치관을 가진 이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릇이 다르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가는 방향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뭐 여상원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니라 뭐 제가 자세히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매우 구체적으로 이 장례찬이 바라는 당원들이 바라는 방향성과 다르지 않은 방향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구나. 맞아요. 착착착 준비가 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굳건한 신뢰를 가지게 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당원들이 그만큼 한동훈과 친한계를 찍어내길 원한다라는 명분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지난주에 어떤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뭐 예를 들면 1차 징계가 무산된 김종혁 그리고 한동훈 단계 등에 대해서 이 주변 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적을 안 만드는 분들이고 그렇지만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기다려준 당원들이 폭발하겠구나. 그럼요. 이건 정말 심각하고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라는 걸 한 번 더 강렬하게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참 안타깝지만 말로는 못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도 참모로 역할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안 될 것 같을 때는 한번 판 벌려보자. 맞아요. 한번 터져봐야. 그러니까 한번 작은 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재보궐 지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선거를 내주고 그거 가지고 경각심을 확실하게 느껴서 우리가 이 참모들이 더 설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큰 선거 이기면은 전화위복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참모로는 일종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대승적인 깨달음과 좀 방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좀 작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친한계들이 아주 경거망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진짜로 그냥 봐주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전 놀란 게 아니 지도부가 지금 규탄 대회 한다는데 자기네들이 원외 친한계 따로 규탄 대회 한다고 또 단독 기사를 냈더라고요. 친할계 아닌가요? 친할게요. 네, 요새 할머니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집회 친할계라고 불리던데. 근데 그 할머니들 말고 또 한동훈 좋다라고 하는 또래 남자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엄연히 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본인들이 당에 속해 있는데 친한동훈계가 따로 규탄 대회를 여는 건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개파불응이라고 하는 당원 당규를 그냥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있든 말든 우린 규칙 안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자기 무덤 열심히 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동훈 팬덤이 대단한 것 같고 뭐 하지만 한동훈이 라방 나오면 고정적으로 동시 접속자가 어디 가나 한 15,000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아침마다 방송하는 고성국 박사님 실시간 시청자가 매일 2만 명이고요. 따따붙다 배승희 변호사가 매일 3만 명씩 라방 하면 봐요. 아이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고성국 박사님이랑 배승희 변호사가 한동훈보다 더 높은 대접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극소수의 팬덤이 있긴 해요. 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절대 다수가 극혐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 정치인으로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많은 기자들도 알아가고 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리는 일이다. 제명인의 가족만 살아남는다라고 했어요. 연일 이 항소 포기를 시점으로 이 대여 투쟁의 발언 수위가 강해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최근 발언들 목회인님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살아있네요. 예, 이렇게 명확하게 각이 서야 되고 사람들 귀에 들릴 만한. 그리고 사실 그래요. 이런 기사가 딱 뜨면 이제 좌익들이 많이 보는 매체에는 댓글에 악플이 많이 달립니다. 우파 정치는요 좌파들한테 악플 받을 생각으로 발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선명하게 각이 섰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아무도 별로 뭐 말했나 보지 하고 지나가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틀러 딱 이야기하니까 저쪽에서 발작을 하면서 이번에 진짜 많이 긁혔더라고요. 발작을 하면서 여기 악플을 열심히 다는데 그거 보니까 잘했다. 그리고 저는 어제 현장에서 규탄대회 현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황교안 대표의 체포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거기에 진짜 힘이 있었어요. 그 발언의 현장 반응은 좀 어땠어요? 그 현장에서도 다 같이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예상 흐름대로 가면서 고조돼서 막 이게 소리가 커지는 게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고요히 듣고 있다가 거기에서 빵 하고 터져버린 사람들이 놀란 거구나. 제 방송을 제가 라이브 중계한 걸 보시면 제가 하고 놀래는 게 같이 들어가요. 제가 제 찐으로 놀랬어. 그 말이 나오는 게 와 이 발언을 하다니 하고 놀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리액션한 게 주변에도 같이 그랬어.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좌파 언론들이 엄청 물어뜯고 있고 또 아니나 다를까 바퀴벌레 같은 친할개 똘마니들이 친할개요? 네, 저 이제 친할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친할개 똘마니들과 그 익명의 실명으로 지 이름 까지도 못하는 이상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언론에다 대고 그 발언은 너무 나갔다, 뭐 극우적이다, 뭐 부정선거에 손잡는 거냐, 막 온갖 또 장동혁 흔들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알면서도 한 말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이 잘한 거다. 장동혁이 걔네들이 발작하면 장동혁이 다 잘한 거라고 보면 돼요. 걔네들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말이 옳았으면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도 안 됐어요. 그렇죠. 제일 정부 감각 없고 정치 공학을 못하는 게 걔네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발작했다는 건 일단 우리가 장동혁이 제대로 지금 판을 흔들었다라고 평가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거기서 우리가 장동혁 지켜줘야죠. 장동혁이 지금 그들이 발작한 걸 예상하면서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발언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냥 만족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표현을 계속하는데 우리 우파 시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쟁 무기와 공동 운명체예요. 이 전쟁 무기를 써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많은 우파 시민들이 자기가 음식 평론가인 줄 알아. 그래서 그냥 이 맛집 별로 맛집 아니네, 맛없네, 평점 1점 하고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우리랑 같은 공동 운명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망하면 적들이 원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게 다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원치 않으면 지금 우리가 딱 호응을 해줬을 때 거기에 우리가 화답을 하고 뜨겁게 지지로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친할게도 우리가 아무리 까도 소용없구나라고 느끼죠. 저는 이 부분을 피디님 쇼츠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왜 이 항소 포기 규탄 집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또는 의외의 강한 발언을 남겼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는 이 발언을 보자마자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나치 시대 독일의 마르틴 리멜러 목사가 남겼던 유명한 시인데요. 그렇죠.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치가 3인당을 가뒀을 때 난 침묵했다. 나는 3인당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나치가 노조를 덮쳤을 때 난 침묵했다. 난 노조가 아니니까.
그런데 나치가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정확히. 이거 굉장히 유명한 금언이고 시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의 모든 정치적 행위나 발언에 다 동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정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맞아. 지금 황교안이고 또 국회에 체포동의안 올라온 추경호고 누구고 안 가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라도 더 체포하고 구속하고 정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난리잖아요. 이때 이 페이스북 글 하나 가지고 특검이 사람 잡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지 않으면 이게 황교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나중엔 너도 잡아가고 얘도 잡아가고 다 잡아가고 그냥 국민의힘이고 대한민국 보수 그냥 다 박살난다. 맞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워야 된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진심과 진정성에서 저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히틀러에 대한 금언이 전에는 사실 그렇게 그 정도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의 공세도 그렇게 위협감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정말 그게 실제로 대한민국 다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놓쳤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사법부 작용하던 거 화나죠.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깜빵 갈 때 목소리를 내주지 않아서예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무죄 나왔어요. 무죄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때 그 수사에 당하고 깜빵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말하자면 좌파가 아닌 판사들이 옷을 벗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전부 다 좌파로 넘어가고 더 이상 우파가 우파를 지켜주는 사람이 그런 사회가 안 됐던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새기지 않으면 또 그때처럼 앞으로의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후회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히틀러의 망령을 언급한 것도 예. 바로 이 나치의 공포, 본인의 발언에 이런 맥락이 있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위한 것 같은데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이걸 마치 뭐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의 SNS 글에 동의하는 거냐, 뭐 이 정치적인 모든 행위를 다 지지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막 따지는 패널들, 김근식 교수 같은 사람들이 막 그런 글 올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막 그런 메시지 내던데 그 정도 지능이면 정치 안 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은 이제 문해력의 문제를 자꾸 느낍니다. 이 지금 노만석 이슈라든가 뭐 정성호도 지금 우기고 있는 그 장면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뭐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얘네들 진짜 못 알아듣고 이러나? 근데 걔네들은 다 알면서 그러거든요. 친한계는 뭐예요? 친한계는 진짜 지능 문제입니까? 저는 좀 지능 문제라고 봐요. 진짜 그런 거 같기도 해.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상지능이면 아직도 한동훈 붙잡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뭐 망할 길로 계속 가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같이 살려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자기들도 이제 우리도 싸운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영을 명확하게 갈라가지고 지금 지켜줘야 될 땐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히틀러 이야기를 우리 장동혁 대표한테도 적용해야죠. 지금 좌익들이 공격을 할 때 그걸 막아 세워야죠. 아니면 못 도와줄 거면 그냥 닥치고 있든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든가. 뭐 도와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끼질 말던가. 굳이 거기에 한마디 보태는 건 정말 이거는 지능 문제다. 예. 잘 패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파 내부에서 거기에 공감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이 연장선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다가오는 27일에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추경호 의원부터가 나는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이 선언한 내용이고 그쵸. 제발 살려달라고 나 불체포 특권으로 막아달라고 했던 이 찌질한 이재명과 다르게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당합니다. 네네. 이 특검의 몰아치기식 수사 앞에서라도 저는 이게 100% 영장이 기각된다고 보고 네네. 특검의 역풍이 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직 원내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까지 정말 터무니없이 뭐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그 형사재판 결과를 논외로 치고요. 그렇죠. 그 오밤중에 추경호가 뭐 알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 사전 모의 증거도 없는데 이미 경찰이 국회를 막아서서 국회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네?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뭐 체포하겠다, 구속하겠다. 거기다가 결국 이제 국회 본청으로도 모이라고도 했다가 그렇게 했다 다시 이제 국회에 이제 예결위 그렇죠. 회의장, 네. 예결위 회의장이 걸어서 1분 거리. 몇십 초 거리예요. 그럼 사실은 이건 방해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뭐 당사하거나 아니면 그 의원회관에 그냥 모이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할 텐데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황교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성동, 황교안, 추경호,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뭐 장동혁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안에서 우리의 호불호를 가지고 야, 이 사람은 약간 언론이 극우라고 하니까 우리 좀 손절하자. 이 사람은 내가 별로 좀 안 좋아했으니까 뭐 체포당하거나 구속당하거나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 저쪽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감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추 말리는 남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의 다 지금 약간 체념한 듯이 하는 이야기가 나 뭐 징계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되지 뭐 이러는 거야. 고추 말리는 남자 누구예요? 윤희석? 네. 윤희석이 그렇게 얘기하는 고추 말리는 건 뭔지 아시죠? 아, 그 뭐 자기가 주차장에 고추 말리는 게 자리 맡아놓은 패널 자리 안 빼준다. 내가 방송 나가는 경선마다 판판을 깨져서 최종 후보도 못 돼본 양반이 무슨 백장으로 무소속을 나옵니까? 무소속은 아무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1% 미만 예상합니다. 아니 경선이라도 한번 이겨보고 무소속을 나가는 거지 저처럼. 네? 누구한테 표를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네? 지역에 원외위원장도 못 이겨가지고 국회의원도 못 이겨가지고 짜졌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지. 친할개가 착각하는 게 그 뭐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따라와주는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어머니들이 계시니까 그게 전국에 퍼져 있는 줄 아는데 그분들 다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아니 전국에서 모이는 겁니다. 한동훈 그게. 출연하면 유튜브 라방 시청자 15,000명 찍힌다고 어마어마하다 하는데 아침마다 고성국 TV에 2만 명이 찍히고요. 그럼요. 배승희 변호사 라이브 키면 3만 명이고 같은 시간에 멸콩 TV도 평일에 좀 잘 나오는 날 이슈 터지는 날은 8,000명 9,000명 찍혀요. 실시간에 요새. 아유 그렇습니다. 정말 쪽팔려가지고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유. 그거 하나 가지고 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동훈이 많이 언론 노출되니까 한동훈이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한동훈이 가장 빠르게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언론의 취사 선택입니다. 그거는 뭐 한동훈이 하는 거는 그냥 페이스북에 글 쓰는 겁니다. 그 백수답게 하루에 막 20개 쓴다면서요? 네, 어제는 20개 썼다고. 그거 20개 썼는데 그만큼 보도 나온 게 아닌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 더 많이 공적인 활동까지 하는데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든요. 레거시 미디어 중에 특히 우파로 분류되는 매체들이 장동혁 대표라든가 김민수 최고라든가 신동욱 최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발언이나 행보에 대해서 그만큼 보도량을 받쳐주지 않는 거는 우리가 그걸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동훈이 뭐 특별히 한동훈은 진짜 그냥 지금 직업 자체가 페이스북에 정확히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유튜버. 예, 저랑 동종업계더라고요. 네, 평론가. 예, 그러니까 김규환 CBS 논설위원이 강적들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싸구려 평론가 됐다. 그러니까 진짜 말에 무게감이 없고 정치가 거의 끝난 것 같다라고 CBS 논설위원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 발언을 진행자인 진중권 교수 앞에서 했다는 게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니는데. 이번 주에 에이펙 효과로 이재명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어요. 다음 주면 100% 떨어집니다. 항소 취소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기가 막히게 한동훈이 TV에 많이 설치니까 당 지지율이 또 조금 떨어진다. 야, 이거는 진짜. 거의 뭐 망고불변의 원칙인 것 같다. 진짜 가발강점기, 가발강점기 그 그래프를 보면 과학이거든, 과학. 근데 지금도 가발이 어떤 직책으로서는 아무것도 강점하지 못했으나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관심 갖게 만들었던 그 덕을 좀 보는 거죠. 심지어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 지가 그렇게 연락을 하고 다닌대. 자기 좀 섭외해달라고. 그럴 정도. 아니 그 정치가 그런 겁니까? 정치가 나 좀 섭외해주세요 하고 다니는 게 정치입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장소에서 하는 자기의 어떤 정견 그게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으면서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지 언론을 들쑤셔가지고 만드는 가공적인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에 뭐 지지 의사를 나타내 이게 아니라 그냥 언론들끼리만 시끄러운 거야. 그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심지어 도움도 안 돼. 아니 지가 지금 검찰을 비판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을 어떤 뭐 정치 검찰이니 뭐니 이렇게 비판할 경우에 지가 정치 검사인데 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만큼은 지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예. 아무튼 뭐 여러분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당 지도부나 주요 인사들은 윤리위원장 임기가 끝나고 뭐 이 한동훈의 거취, 당원 게시판 당무 감사에 대해서 전당대회 때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킬 강력한 의사와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요.
지금 한동훈이 저러는 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민주당이랑 싸우는데 나를 징계할 수 있냐인데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네가 그럴수록 당 지지율은 언론에서 더 분산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예,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가지니까. 아마 이런 예. 절차와 명분을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중시하는 건 한동훈이 징계를 받게 됐을 때 당원 게시판 감사로 네네. 한동훈의 성격으로는 이거 뭐 징계에 대한 불복 가처분 소송도 하고도 남을 인간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단 한 점의 어떤 이 절차적 오류라든가 하자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생각보다는 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저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만에 조금 입장이 네. 약간 이렇게 네. 약간 선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당 지도부 만나고 온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네. 역시 중요한 건 소통인데요. 그렇지. 지 이야기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텔레그램 차단해버리는 대머리와 비교했을 때 제가 대놓고 성질내면서 장동혁 지도부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막 해도 오히려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당원들 마음에 화가 풀려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랑은 그릇이 다른 거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그러면 네. 신뢰를 더 하게 되고 계획을 들어보게 되고 계획을 들으니까 아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게 진짜 확실한 계획이 있는 거구나라고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이제 듣고는 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불러가지고 만났나?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아니에요. 우연히 네, 우연히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일로 가서 네. 이제 했다가 이렇게 당 대표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거의 1시간을 이야기하셨다고.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네. 예. 장동혁 대표의 어떤 뭐 플랜, 빅픽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방선거의 승리 전략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지선에서 어떻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또 예. 막 불안해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잠깐 여기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알리는 말씀 30초만 듣고 올 텐데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30초 광고하는 동안 시청자가 많이 줄면 제가 뭐 무슨 이야기를 했건 말건 그냥 기분 나빠서 대충 그냥 우리끼리 노가리 낚아고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면서 이 사람 진짜 해. 진짜 네, 그래. 30초만 예. 네, 박정희 대통령이 알리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알리는 말씀 잘 듣고 오셨죠? 환신골드로 건강도 지키시고 어디서도 돈 주고 못 사는 박정희 대통령님 직접 집필하신 전집으로 네, 함께 역사의식도 고취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들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친할개가 벌써 기대치를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작업이 들어갔어. 예, 뭐라 그러냐 서울, 부산, 수도권, 경기 뭐 이런 데서 하나라도 찌면 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금정구청장 이긴 걸로 도대체 몇 번을 우려먹는지 모르는 그 대머리 똘마니들이 부산이잖아. 이 서울이랑 부산을 지키는데 그걸 가지고 야 그거는 장동혁이 잘한 거 아니다라고 벌써부터 막 빌드업을 하더라고요. 미쳤지. 장성철이나 이런 이 보수에서 버림받은 평론가들이 벌써 그 이야기를 하고 친할개 의원들도 막 그런 언론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 당선 전에 언론 분위기를 보면요. 서울도 뺏기고 부산도 넘어간다. 부산도 전재수가 이긴다라는 게 거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어요. 맞아요. 예, 지금 복구해 놓은 거야. 근데 장동혁이 기적적으로 당선되고 보수를 결집시키고 기초공사를 탄탄히 해서 그 여론조사 하는 거보다 이제 살만한 거야. 지금 서울이랑 부산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구나라고 나온 거 예.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거 하나 띄워주세요. 오세훈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오세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지금 다자구도기 때문에 우파 후보들의 합산을 보면 됩니다. 맞아요. 거기에 네. 뭐 이준석도 끼어 있긴 합니다만 이준석을 아예 빼고 이제 뭐 좌와 우를 한번 비교를 한다면 지금 우파가 더 많이 나와요. 숫자가 전체를 다 보면. 요거 이제 여론조사 공정위 펜앤마이크 의뢰로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세훈이 24, 나경원이 11, 그리고 뭐 요렇게 그리고 더 있었는데
뭐 김민석 10일, 정원호 10일 정도니까요. 합으로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두세 달 전에 전재수가 먹는다라는 지배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지역 기자들과 언론 정치권에서 파다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제가 아까 봤던 거랑 다른 여론조사네요.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합산이 훨씬 더 커요. 좌파 합산은 김민석이랑 정원호랑 박주민 합치면 30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나경원하고 오세훈만 합쳐도 40%에 육박해요. 30% 중반대가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 진영 대 진영으로 맞붙었을 때 이기고 지금 리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기대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복수 여론조사가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부산 이야기를 다시 하면 예. 지금 이제 전재수 안 나올지 모른다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재수가 나왔다가 부산에서 시장도 지고 그럼 부산 북구 그 국회의원 한 자리마저도 국민의힘한테 뺏기면 민주당 타격이 너무 크니까 전재수가 안 나올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그렇죠. 냉정하게 말해서 박형준 시장이 잘해서 부산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 같나요?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해서 지금 한강버스로 저희가 그거 방송에서 커버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분위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의힘 5합 쥐조리고 2합 집살이던 걸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서울 부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할 만하다 하니까 정확히 발등에 불 떨어진 한동훈 똘마니들이 장동혁 지방선거 이후에 쫓아내고 지들이 당권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서울 부산 지키면은 쫓아낼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제 와서 야 서울 부산은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대한민국이 이제 브라질이랑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면 우리 일반적인 시선은 한 1대0 뭐 한 골 두 골 차 정도 지는 것까지는 화가 안 나는 거야.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기대하고 볼만한 게임을 지금 친한계는 야 우리가 한 골 넣어서 이기지 못하면 진거나 마찬가지 비긴 거는 안 쳐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발을 이만큼 올린 거 기대치를. 지들 인생의 최대 업적은 공사나 되기 전에는 지기 힘든 금정구청장. 부산 금정구가 넘어갔다는 건 거의 빨갱이들한테 점령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이긴 거 가지고 금정의 승리다 한동훈이 금정에서 이겼다 아주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게 인생 최대 승리인 인간들이. 그래서 제가 친하게 저기 6.25 때도 낙동강 못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민군이. 누가 저한테 욕해도 저는 정치인 레벨로 따지면 개혁신당 이준석보다 한 3단계 아래 한동훈이라고 봐요. 어쨌든 한 사람은 동탄에서라도 이겨봤잖아. 한 사람은 금정구에서 이긴 게 인생 최대 업적이라 지가 그걸 막 자랑하고 다녀. 우리가 이준석 높이 쳐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비교를 하자면. 근데 서울 부산을 뭐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장동혁 중심으로 이 정도 숨쉴만해졌는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럼요. 우리 그 가발 강점기 때 중요한 선거 총선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어요. 서울 수도권에서 몇 석 가져왔습니까? 박살났어요. 전체 표수를 합쳐보면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 지금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그 국민의힘이 그때 받은 표보다 지금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걸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비교 대상은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끌었었는데요. 그때 국민의힘이요. 대구 경북 빼고 전멸했어요. 부경 다 뺏겼어요. 맞아. 네. 그런데 그걸 봐야 돼 우리. 탄핵 이후에 정권 뺏기고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모든 게 다 동일해요. 맞아. 그런데 지금 부경 뺏긴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저는 영남권 5개, 부경과 대구 경북 지키고 서울 수성하면 6개잖아요. 이러면 장동혁 선방한 거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다. 지금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거 경기도지사까지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그 말 나온 거 자체가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와서 경기도지사 저는 원희룡 장관이 출격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미애 잡으러 거기서 정말 이 삐까삐까한 비등비등한 결과만 나와도 완전 대박이고 제가 아까 말한 6개 영남 5곳과 서울 하나에서 뭐 강원도라던가 요새 김진태 지사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뭐 요즘 뭐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그 도지사 영향평가에서 영남 제외하면 1등이에요. 그리고 충남이나 충북 대전에서 한 곳만 이겨도 이건 대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전국 선거를 이제 좌우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뭐 지역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청이에요. 맞아요. 이게 충청. 여러분 충청 대망론이요. 충청도 사람들 속 알기 힘든데 충청도 한 40대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충청 대망론이 다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우리도 대통령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거지. 제가 여러분 정치 커리어가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한국 오셨을 때 제가 수행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온라인 담당도 했었고, 네. 뭐 2016년 17년의 일이죠. 그때 그 충청 대망론 열기가 어마어마해서 당시 반기문 총장이 문재인한테 지지율 이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정치권에서 잘 받아주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신 거지만. 남경이 좀 차단해 주세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도요. 네. 윤석열 대통령님도 충청의 아들이다. 그 부친께서 이제 충청 출신이니까 그거 작지 않았어요. 그 덕이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예 충청에서 태어나고 충청에서 죽을 사람이야. 심지어 지금 지역구도 충청이야. 지역구가 충남 보령이야. 심지어 자기 아파트를 찾아봤더니 정말 그 보령에 그 해당한 지역구에 정말 그 굉장히 작고 소박한 아파트를 가지고 집을 샀어. 다 전세 살면서 서울에 집 사는데. 그게 순전히 자기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그 자기 지역구에 내려갔을 때 머물 집을 위해서 그때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때도 자기가 뭐 떵떵거리는 집을 거기에서도 뭐 대장 아파트를 뭐 노릴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그런 거에 이제 해당하는 지역민들이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일깨워야 되느냐? 장동혁 대표가 대선 주사 가상 대결하면요. 1등이 나와요. 계속 1등 여야 나오죠. 통틀어서. 근데 아직까지 장동혁이 대통령 후보다. 대선 나온다라는 게 국민들한테 확 인식이 박혀있지는 않다고. 지금 야당 대표지 대선 주자로서의 느낌이 아직은 좀 덜 부각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직 안 긁은 복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지방선거에서 막 지선 이야기하고 서울시장 후보, 대전시장 후보, 충남지사 후보 이야기 중요한 게 아니라 장동혁이 대선 후보다. 대선 주자다. 장동혁을 충청도 대통령 만들려면 충청도가 이번에 국민의힘 밀어줘야 된다. 이 프레임이 잡히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봐요. 맞아.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태현 보고 충남도지사 선거 찍는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이장우 시장 보고 대전시장 찍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충북에 저는 이번에 그 충주맨 만들어낸 조기령 충주시장이 다크호스라고 보는데 아무리 조기령 파워가 있어도 그 사람 보고 충북지사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난 선거에서 당선됐던 거 누구 덕이죠?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이기려면 야 우리 충청도도 호구냐. 맞아. 진짜 찐 충청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지. 충청 대망론 장동혁 한번 밀어주자 해야 충북이랑 대전이랑 충남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정치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우리가 이기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대권 주자를 내세워서 대권 주자가 끌어가는 선거해야 돼. 무조건 그게 한번 이재명이 이긴 선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대권 주자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같이 붙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선거의 과정에서 어떤 뭐 무결성 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의심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선거들을 해석을 한다면 이재명이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총선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에서 그들이 그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권 주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부수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인천도 접전지거든요. 그렇죠. 유정복 시장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지역 구도가. 거의 박찬대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면 사실 힘들어야 되는데 나름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팽팽하게 만드는. 근데 인천에는요 여러분 호남 향후회나 영남 향후회보다 충청 향후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구나. 충청 출신 출향민들이 인천에 제일 많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경기도 남부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해준 분이 우리 경기 안산에서 당협위원장 했던 김석훈 위원장인데 네네. 이분이 지난 총선에 전략공천에 당했는데 이분이 전략공천 안 당했으면 안산에서 이겼을 거야 아마. 올해 당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실전 선거를 하고 주민들을 만나는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예요. 안산에도요. 아 근데 그분도 한동훈 피해자예요? 그런 셈이죠. 그러네. 전략공천이니까. 공천 못 받은 거니까. 근데 안산에도요. 충청 출신들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충청이 경기 남부랑 붙어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경기 남부에 그러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호남 출신 출향민들은 우리가 공략은 해야 되지만 한 번에 확은 안 바뀔 겁니다. 근데 충청 출향민들은 늘 캐스팅 보트예요. 맞아. 그 인구가 인천과 경기도에 버글버글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평택, 뭐 아산, 또 뭐 안산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데들이 그래도 충청 유입이 꽤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유입이 아니어도 정서가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지금 경기 하나 넘어가면은 도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충청 대망론을 띄우는 게 충남, 충북, 대전 선거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경기도 선거와 경기 남부의 시장 군수 선거 맞아. 그리고 인천 선거에도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사실 호남도 공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도를 했고 물론 이제 그건 이제 5.18 그 묘역에서 그 장면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었지만 저는 한 달에 뭐 한 번 이렇게 꼭 정한다기보다는 자주 가서 거기 공략할 수 있고 공략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거기 호남에 2030 공략해야 됩니다. 그걸 왜 하냐? 호남에서 우리가
그 지역 하나를 가져온다가 아니에요. 그 정서와 공감하는 거기에서 넘어온 서울로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서울 살아보니까 그쪽 정서하고 난 좀 다른 애라고 하면서 보수화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사람들 포섭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충청도가 그런 기운이 이 수도권에 꽤 있다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호남 가는 거 좋다. 한 달에 한 번 가셔도 된다. 이번에 막혔잖아요. 예. 다음 달에 또 막히고 다다음 달에 또 막히고 2월 3월에 또 막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거 한번 그 참배하게 해주지 그거 참 너무하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근데 저는 굳이 5.18 그리고 5.18 일정만 아니, 가지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까 맥을 끊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건 네네. 노골적으로 충청 많이 가셔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내가 충청 출신인데 내가 우리 지역 너무 많이 가고 충청에 자주 가고 하는 게 내가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방선거 이끌 당대표인데 내가 마치 내 대선 운동처럼 하는 게 너무 좀 남사스럽고 속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인은 할 수 있어요. 이 한동훈처럼 뻔뻔하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아니라면 오히려 스스로 좀 조심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당 전체 선거 승리를 위해서 대놓고 충청 가고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피고 나 충청도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게 장동혁 좋은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 좋은 일이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청 더 많이 가시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